올해 4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전부를 5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의 스팸 계정, 유령 계정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며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위터 측은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태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론 머스크 대 트위터 분쟁에 대한 주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관심 있는 변호사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머스크의 특이한 행동이나 튀는 성격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왜 과연 계약을 파기했을까? 계약을 파기한 진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머스크 측에서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솔직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머스크가 아닌 이상 왜 철회했는지 솔직히 알 수 없고 제가 트위터를 하지 않아서 트위터로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트위터 안 하시는군요.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일단 머스크가 트위터 측에 제시한 인수 금액이 너무나 높았고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 등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트위터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테슬라 등 자신의 계열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일부 기사 중에서는 머스크가 정말로 트위터 인수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파기 발표를 통해 인수 금액을 더 낮게 협상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더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 파기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계약을 파기했더니 트위터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들어간 이상 인수 협상을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인수 협상을 다시 하기 어려운가요? 그 트위터가 소송에서 이기면 약속대로 머스크가 50조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머스크가 이기면 계약이 아예 없던 일로 되고 그 둘 중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요? 트위터가 이기면 약속대로 머스크가 50조에 인수해야 되는데 머스크는 계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계약 조건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제시했던 이유들, 예를 들어 트위터 측에서 나와 상의도 없이 트위터 내 핵심 인력들을 해임했다. 트위터 내 가짜 계정의 비율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이유로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위약금 이런 건 없는지.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머스크 주장만으로 계약 파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머스크가 주장한 것처럼 핵심 인력 해임과 가짜 계정 비율을 알리는 것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고 트위터가 이를 위반한 것이 맞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통상 이런 M&A 계약들은요, 계약 종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의 기준은 뭘로 판단하나요? 계약 종료 기준은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통상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성취하고 인수 금액이 모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 입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딱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계약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는 전제 하에죠. 그 부분이 이번 소송회에 있어서 뭔가 맹점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요. 지금 머스크 측에서는 심리 일정을 내년 2월 이후로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트위터 측은 올해 9월 정도로 최대한 당기려고 하던데 이렇게 심리 일정이 언제로 정해지냐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통상 소송 기일을 미루고 싶은 쪽은 아직 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심리 일정이 연기가 안 되면 준비가 덜 된 쪽에서는 당황하고 급하게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뭔가 트위터가 조금이라도 재판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고 트위터가 되게 급한가 보다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트위터 측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트위터 입장에서 주주 구성이나 사업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머스크를 압박하여 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해요. 과거 2008년 한화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행보증금 3천억 정도를 납부하였는데 한화가 인수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머스크처럼요?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인 산업은행이 위 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는데요. 이에 하나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사안으로 비유를 하자면 법원에서는 머스크가 아니라 트위터 측의 손을 들어줬던 거네요.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이 발견되게 되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하나가 실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산업은행 측 잘못이므로 위 3천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다 몰취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2심에서 산업은행에게 40%에 해당하는 돈 1,200억과 이 돈에 대한 이자를 하나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종결되었습니다. 10년. 정말 두 기업 모두 장기전을 치렀네요. 설마 트위터와 머스크도 하나랑 산업은행처럼 엄청난 장기전을 치르는 건 아닐지.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의 끝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한국 소송 문화가 서로 다른데 끝까지 갈 것 같진 않고 서로 시간 낭비, 돈 낭비로 생각할 수 있어서 양 당사자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서로 장기전이 돼서 힘 빼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빠른 합의를 통해서 서로 최대한 출혈 없이 사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트위터와 머스크 간의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좀 풀리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태호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삶의 무기가 되는 법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